작년 한 해 동안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40%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요.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파산의 경우 회생의 기회와 기간이 제한적이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노인 파산율이 증가하는 속도는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3배나 높다고 하니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노후 파산에 빠지기 쉬운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위즈돔입니다. 퇴직을 한 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 소비는 대부분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파산이나 빈곤에 빠지게 될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퇴직 전에는 대부분 오랜 기간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낮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이들을 일찍 낳았다면 아이들도 대부분 자라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두 식구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서 생활하는 비용이 점점 저축해둔 돈에서 꺼내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퇴직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금융자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생활비용 때문에 빌린 빚이 커지고 결국 그 이자 또한 감당을 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연금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고 퇴직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중산층이라고 여기며 중산층에 맞춰진 삶을 산다면 끝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연령대의 빈곤율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이 40%에 가깝다는 것은 20%는 노인이 되고 나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죠. 퇴직 시에는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가계부도 그동안 쓰지 않았더라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도 많아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노후 파산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을 한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나이라면 어느 정도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괜찮지만 퇴직 후에 적어진 수입으로 생활하는 동안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면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암이나 치매 등은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 수술이나 고관절, 디스크 등의 불가피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꽤 큰 돈이 병원비로 들게 돼요. 우리나라 평균 60세 이후 사망하는 시기까지 1인당 의료비가 약 4천만 원가량 든다고 하니 부부로 따지면 8천만 원가량이 평균적으로 병원비로 든다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노후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비로 인해 노후 파산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보험을 준비해두고 갑작스런 목돈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조금씩이라도 해두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등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 주변에 자신보다 조금 일찍 퇴직을 해서 회사를 차린 옛 동료나 지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퇴직한 동료에게 몇 억만 투자를 해주면 임원 자리도 주고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나눠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들이 꽤 흔하게 있어요. 대부분 퇴직 초기에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게 되지만 퇴직 후 무직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직장에서 대우받던 시절이 그립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회사 시절 달지 못했던 임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 퇴직금을 투자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수익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면서 투자를 권유할 회사라면 이미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계속 투자만 하다가 결국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경우 더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 필요해서 제안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타이틀의 자리일지라도 쉽게 돈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생각이 창업이라고 해요. 회사를 열심히 오랜 기간 다녀서 퇴직금도 꽤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리에서 퇴직을 했으니 누군가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기에 내가 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제대로 된 사업 경험이 없고 요식업 등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 등에 가서 정보를 얻게 되죠. 대부분의 설명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수익이 높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폐업률 0%라고 홍보하는 신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들이 많고 폐업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를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업률을 낮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무턱대고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가는 가족들도 모두 고생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퇴직금도 다 날리고 노후는 빈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이 평소에 요식업 등에 제대로 된 경력이나 안목이 없다면 절대 프랜차이즈로 요식업 창업을 해선 안 돼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서 퇴직 후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투자는 좋지만 무분별한 투자, 특히 상가,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 돈만 묶이고 빚이 쌓여서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을 다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른 부동산이라면 투자를 해도 좋지만 단순히 지인 말만 믿고 친구 말만 믿고 혹은 분양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인구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임장을 하면서 부동산을 고를 자신이 없다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지인이 좋다고 추천하는 토지나 임야 등에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턱대고 지인의 말만 믿지 말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를 결정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라도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말고 자신이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요. 만약 사기로 돈을 잃게 된다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자신만 파산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퇴직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자식들이 자라서 취업하고 독립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을 해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도와주셔도 괜찮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 혹은 빚을 내서까지 자식을 돕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 금 갈까봐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사는데 손주들도 못 보게 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에 돈으로 금갈 자식 부모 관계라면 내 돈이라도 지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거주하는 집이 거의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긴 후 자식에게 손 벌려봤자 자식은 자기 살기도 벅차서 외면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퇴직 이후 노후를 빈곤 혹은 파산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퇴직 이후의 시기에는 한번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잃게 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9%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명 중 4명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3배 정도 높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율이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 정도가 퇴직 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빈곤율이 증가해서 80세가 넘어가면 50%에 가까운 분들이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해요.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도 어느 정도 있고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둔 금융자산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이유들로 이러한 돈들이 줄어들게 되고 연금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하는 등 80세 정도가 되면 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대부분 자식들도 한창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이 여의치도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오늘 위해서 말씀드린 6가지를 미리 조심하시면서 노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앞으로 더욱 여유있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